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아 기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가끔 저에게 하소연을 하세요. 선생님, 도대체 같은 분유, 같은 모유, 같은 이유식을 먹고 자랐는데 첫째와 둘째 혹은 셋째는 도대체 도무지 왜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라고 하소연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기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질이라고 하면 성격에 비해서 조금 더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인 반응 경향성,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빛이나 소리나 혹은 낯선 사람, 낯선 장소, 낯선 음식에 대한 이렇게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성, 혹은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는지,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이 일정한지, 혹은 분유나 모유 수유할 때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그 패턴이 일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보통 그 유아 기질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순한 기질, 두 번째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세 번째 더디고 느린 기질. 이 세 가지 기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나 또는 이 세 가지의 기질적인 특징들이 모두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네 번째로 복합적인 기질 혹은 보통 기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질을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불편감을 표현하거나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질 검사를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yes 혹은 no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고서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질, 굳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yes 라고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한 기질의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 그리고 분유나 모유를 이제 먹는 시간들이 대체로 일정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의 기분의 변화가 평탄합니다. 대부분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명랑하고 밝은 그런 무드를 나타내요. 자, 그렇다면 까다로운 기질은 어떨까요? 먹고 잠자고 배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격렬하고 저항적이어서, 예를 들면 부모님들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막 징징대면서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땡깡, 이렇게 텐트럼을 부리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양육자에게 비협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 키우면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모성애가 없나 봐요. 선생님, 실제로 저는 부성애가 없는 아빠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곤 하죠. 마지막 세 번째 기질, 더디고 느린 기질. 바깥에서 볼 때는 순한 기질의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일상생활은 밥을 먹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모유나 수유나 혹은 이유식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인 반면에, 그럼 어떤 면에서 순한 기질과 조금 다를까요? 까다로운 기질과 비슷한 이제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낯선 상황, 낯선 장소, 낯선 음식에 적응하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좀 더딥니다. 밥을 한 숟갈 입에 이렇게 떠서 넣어주면 씹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옷을 입을 때, 팔 한 짝 끼는데 신발 한쪽 신는데 하루 종일이 걸린다고 표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기질의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들은 너무 키우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순한 아이의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5분씩만 우리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세요. 순한 아이들은 선택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너 이거 먹을래? 그럼 응. 아니면 이거 줄까? 응. 그래서 순한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물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잊혀진 아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에게는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장소에 굉장히 강렬한 정서 표현을 하거든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혹은 학교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혜성아 가자, 손을 잡고 가요. 어디? 아우 오늘 치과에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에겐 특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셔야 돼요. 미리 아이들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부모님들이 바로 반응을 해주시면 이 까다로운 기질도 순한 기질처럼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는 안전감과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이 까탈스러운 행동이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디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정말 딱 한 가지. 첫 번째도 기다려주기, 두 번째도 기다려주기, 세 번째도 기다려주기. 네, 참고 인내하시면서 체근하지 않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더디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결국은 적응하게 됩니다. 일단 적응하기만 하면 순한 기질과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꿀팁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잘 기억하셨을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순한 기질의 아이에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자기주장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부모님들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더디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에게는 첫 번째도 기다려주기, 두 번째도 기다려주기, 세 번째도 기다려주기.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만큼 이 더디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타고난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걸 수용해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언제나 행복하길 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로 자라서 이 사회적으로 더불어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금처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부모님도 아이도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